정소 선생님의 상태 명리. 오늘은 79번째 날입니다. 32장 사주 해석의 신뢰. 1968년 5월 5일생으로 여명입니다. 무신, 정사, 신축, 기축. 관월령이네요. 4월의 신금. 관월령에 인왕하고, 그리고 관왕하며 비겁도 있으시죠. 일주가 편약하고 인수와 편인이 왕한 사주다. 관설은 중화된 구조다. 22세 이전에는 기신 관살과 편인으로 흐르니 일대운부터 22세 이전에 무오대운, 기축, 기미대운이네요.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체질도 나약하고 건강하지 못해 항상 병을 달고 사는 그런 모습이다.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는 병으로 폐렴, 선도염,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일으키며 이러한 병은 장기적으로 잠복하는 병이요 다시 재발하는 병이다. 실제로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러하였다. 확실히 집안이 가난하고 어릴 때 감기가 많이 걸려 열이 나고 폐렴이 잦았다. 또한 작은 병이 끊이지 않았으며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분투 노력하는 도전정신이 강하고 늘 출세하려는 생각이 강하며 평범한 세상을 싫어한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상이 매우 중하며 돈과 명예를 고르라면 명예를 더 중시하여 여기는 사람이다. 해석 7살의 심성이다. 사업방면 팔자가 살인상생의 격국이니 주로 귀함이 있다. 단 명국에 재성이 없으니 평생 명망은 있으나 돈이 많은 팔자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귀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다. 여기서 팔자에 재물이 없다고 실제로 일생 가난하다는 것은 아니다. 제복을 말한다면 부흥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22세에서 42세 사이는 죄송합니다. 중간을 빼먹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세 이후 경신대운으로 흐르는데 이건 비겁의 운이죠.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여 신체도 건강해지고 중년에 이르면 명리를 함께 얻는 팔자로 귀함이 있다. 이거는 경신대운이 오면서 관월령에 태어났으니 신약한데 나를 도와줄 비겁이 온 거죠. 겁재가. 귀가 부보다 좋은 팔자로 명예가 돈복보다 좋은 팔자다. 일생 명망이 있는 팔자다. 해석. 명국 중에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기통신이라 부르며 관기통신이래요. 통관운이 통관. 부르며 관기통신은 주로 관직으로 귀함을 뜻한다. 또 재성이 영양이 관성의 왕함보다 약하기 때문에 귀는 있으나 부는 없다. 재가 없어요. 금일간에게는 목이 재거든요. 근데 목이 한 점 없죠. 지지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현재 모 중학교의 교장이다. 학교를 위한 일을 처리함이 매우 뛰어나고 특별하여 교육부로부터 명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늙어서라고 얘기해요. 말년운은 기축이 시지에 있고 그러니까 편인이 있죠. 그리고 말년운은 61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갑자, 을축, 병인대운으로 목대운이 드디어 오는 거죠. 늙어서는 자녀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편안하지만 스스로 편안히 앉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거나 장사를 하게 된다. 재운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해석 말년이 식상운으로 흐르니 식상생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금의 식상생재는 금생수, 수생목으로 흐르니까 식상운으로 흐르니 보면은 갑자, 을축, 개해 이 51세 개해부터 시작해서 식상운으로 흐릅니다. 말년이 식상운으로 오르니 식상운은 주로 이동, 여행 혹은 사업을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시주는 편인으로 일주를 생하니 자녀의 도움과 효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성격이 비교적 급하다. 성질이 때에 따라 좋거나 나쁜 것이다. 살성은 주로 성격이 난폭함을 의미하고 또 편인이 있으니 인성은 주로 성격이 좀 부드러운 것을 의미한다. 살성이라 사고도 비교적 좋고 총명하고 유능하다. 논리적인 사고도 비교적 좋고 총명하고 유능하대요. 해석은 편인이 일주를 생하는 연고다. 잡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기에게 불리한 언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리기 좋아하며 많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안심하지 못하며 늘 조바심이 내고 참견하기를 좋아한다. 해석 잡생각이 많다는 것은 효신의 심성이며 의심이 많다는 것은 살성의 심성이다. 과감하고 박력있고 독선적이며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해놓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사소한 것은 양보하고 수정하지만 이미 결정된 큰 원칙은 결코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게 7살의 심성이래요. 그리고 비교적 패도적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 하고 누구든 자기 말을 들어야 하고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비교적 엄격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구속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한다. 평소에는 엄숙한 느낌을 주고 늘 침울한 표정을 짓고 얼굴에 차가운 살기를 가졌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싫어한다. 7살의 심성이래요. 말이 비교적 강압적이고 사고가 빠르고 민첩하고 응기응변도 뛰어나다. 해석 7살의 심성입니다. 활동적으로 사교력이 좋고 말은 많지 않지만 적절하게 어울린다. 7살과 효인의 종합적인 상황이래요. 사교력이 좋다. 그러니까 인성이 따뜻한 그런 거를 나타나는 거니까. 분투 노력하는 도전정신이 강하고 늘 출세하라는 생각이 강하며 평범한 세상을 싫어한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상이 매우 중요하며 돈과 명예를 고르라 하면 명예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 해석 7살의 심성이다. 사업 방면 팔자가 살인산생의 격국이니 주로 귀함이다. 단 명국에 재성이 없으니 평생 명망은 있으나 돈이 많은 팔자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귀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다. 여기서 팔자에 재물이 없다고 실제로 일생 가난하다는 것은 아니다. 재복을 말한다면 부엉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22세에서 42세까지는 비경 겁재운으로 흐르는데 신약한 사람이 도움을 받으니 능히 관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은 일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이다. 비거분이. 그리고 22세에서 32세 사이에는 사업이 날로 발전하여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다. 매일매일 발전하는 운으로 갈수록 지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때 운은 보면
비거분의 천간 식상을 끼고 있으니까 21세에서 31세 비거분 경신 신유 임술대원이네요. 42세까지는 상승세의 흐름이다. 42세 이후 소강기로 사업, 직위 모두 유동적이다. 고저의 부침이 없는 이동에 불과하며 업적도 평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52세 이후에 이르면 직장에서 물러나 비교적 한가로운 시절이 되는데 자신이 이러한 여유자적한 삶을 좋아하지 않으니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지내지 하는 생각도 하는 두 가지 심리적 심리적 상태에 이른다. 말년에 금묘화실의 시주의 운하는 효인이다. 효인이 대표하는 것은 평담, 한가로움인데 대운은 식상운으로 흐르니 식상은 돈을 주고 하는 것이다. 식상 생재 운으로 흘러서 그렇대요. 결혼과 애정 방면, 부부 감정은 일반적으로 매우 담백하며 애정이 깊지 않아 자주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며 구설도 발생한다. 만약 부인이 성격이 좋다면 양보를 하여 사이가 조금 누그러지지만 만약 양보를 싫어하는 부인이라면 자주 싸우게 될 것이다. 중년 32세에서 42세 혼인감정상의 기복이 오는데 애정의 풍파가 생길 수 있다. 이건 비거분으로 흐르기 때문에 쟁재운이라서 감정상의 기복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늙어가면서 서로 의지하게 된다. 그때는 식상운으로 흐르니까 서로 도와서 식상을 생하는 운이니까 힘이 아파진다는 얘기죠. 52세 이후에 개의 신운으로 흐르니 7살의 성향 즉 급한 성격은 억제를 하고 약간의 식신의 심성을 얻을 수 있으니 성질과 성격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람이 무제팔자였는데 식상도 없네요. 무식상 팔자네. 그냥 관생인만 하는 팔자가 이제 좀 친절하게 되는 거죠. 자기 비교적 세밀한 성격으로 바뀌고 상대를 배려하고 성격도 온화해지고 어떤 사람과도 잘 어울릴 수 있다. 또 말도 많아지고 잘 웃게 된다. 생각도 비교적 가벼워지고 부부 사이에 오히려 애정이 더 좋아진다. 젊은 시절에 잃어버린 격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된다. 네, 서로 좋아지는 거죠. 그쵸? 건강 방면, 태어나면서부터 잠복된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인성이 왕하고 신약하며 관살이 왕하니 잠복된 병이다. 관이는 그러니까 인성은 안에서 있는 거고 안에서 인성 비겁, 식상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식상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인성하고 비겁은 안에 있는 거고 관살하고 재성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자주 발생하는 질병으로 폐렴과 호흡기 계통 이거는 근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침, 폐렴, 각혈 따위의 병에 해당한다. 폐가 약한 것은 선천적인 것으로 후천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일상생활 중 흡연을 줄이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한다. 또 신장과 비뇨기 계통에도 좀 문제가 있고
수가 없어서 생기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심장과 신경계통에도 강하지 못하다. 이거는 그 화가 왕하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계통의 질병이 건강하지 못할 때 드러날 수 있다. 신약할 때 드러나겠죠. 해서 시주 효신이 수기를 극한다. 수기는 주로 신장을 의미한다. 일생 동안 상병의 재난을 주의해야 하며 상병으로 인하여 몸에 수술이나 흉터를 남길 수 있다. 칠살이 왕하니 악성 수술이나 상처의 흉터를 의미한다. 일생 많은 구설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관사나 쟁투로 인하여 명예가 손상되고 몸을 다치고 신체 건강을 악화하여 예로 간을 상하게 하고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다. 금왕하니 목, 간에 해당하는 목을 상하게 할 수 있고 토왕하니까 비위를 그러니까 토를 설하잖아요. 금이 왕에서. 그러니까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일관과 살성이 상전하고 있으니 대개는 구설이 의미한다. 당관, 승관론에 이르면 구설과 소인배에 휩쓸릴 수 있다. 의심병이 있고 생각이 너무 많고 사료가 너무 많으며 다른 사람이 원래 무심하고 뱉은 말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며 트집을 잡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시간이 길게 되면 근심이 쌓여 병이 된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눈이 침침한 것과 같은 뇌와 신경계통으로 쇠약증의 문제가 생긴다. 칠살이 왕하니 괴롭히는 사람이 많으며 또한 일거리가 소심하고 모든 사람을 항상 의심하는 습성이 있다. 일처리가 관항하기 때문에 이렇다 얘기하는데 신경계통 뇌계통의 신경계통은 저기 뭐야 순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쵸. 뇌신경계통의 쇠약증 편인이 왕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걱정도 많죠. 자녀 방면 1991년에 결혼하였고 95년에 돼지띠의 첫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91년도면은 그때가 20대 21세에서 31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21세에서 31세 사이. 근데 돼지띠라는 것은 식상운을 말하는 거죠. 식상운. 91년 신미년은 결혼할 나이가 된다. 일반적으로 혼인 정년기에 일간이 합을 당하거나 일지가 충을 당하거나 일간이 합을 당하거나 일지를 충당하거나 합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혼인상에 동하는 형기래요. 그러면은 합당하는 거는 자가 있고 인목이 있고 그쵸? 인목 그리고 그러니까 사유축도 있고 그리고 신금이 합을 당하는 건 병화운일 때 있고 그러니 봅시다. 특히 신미년은 일지 지지가 충미충을 당하죠. 충미충 미토 중에 을목재성이 암정되어 있어 배우자궁을 충하여 온다. 그러므로 이에 혼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은 여명이 아니라 남명입니다. 남명. 재성이 암장되어 있는 게 온다는 얘기니까 남명이네요. 남명. 그리고 해년에 을해년에 라는 것은 수생목으로 금생수 수생목 재성이 식신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유는 원국에 연지 신금이 대운 경신을 만나니 두 개의 경금이 대운 경신대운에 연지 신금이
사와 자녀성 관이니까 자녀성이 맞죠. 사와 자녀성과 병신합을 하고 자녀성인과 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식을 얻는다는 암시래요. 그러면 자녀성을 얻는다. 이런 상이 생기면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를 원하게 되니 자녀가 없는 원래의 상을 깨게 되어 자녀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을해년에 충동하여 원래 병신합으로 합의되어 있는 자녀성을 깨뜨리게 되니 바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해충을 했다는 얘기죠. 사해충을 해서 병신합을 깨가지고 자녀를 낳게 된다. 그리고 1991년 신미년부터 을의 유년까지는 자녀성의 합을 깨트리는 기회의 유년을 만나야 바로 원래의 상을 깨트리고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미충으로 먼저 한번 깨는 운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해충으로 해서 한 번 더 대운에서 온 거니 그때 충을 깨는 운이면 자녀를 얻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남자 팔자는 7살이 왕하면 일반적으로 아들을 얻을 기회가 많으니 그 해에 아들을 얻은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정관월에 태어난 편관을 투출했으니까 편관격이거든요. 편관격. 그러니까 관왕하니 관성인 아들을 얻을 거다. 내가 근데 신금일간이면 상관이 여자고 비견이 남자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정관을 얻었다. 7살이 왕하면 일반적으로 아들 얻을 기회가 많대요. 왜 7살이 관왕해서 그러나? 아들은 모친을 닮았고 혹은 모친 쪽의 사람들을 닮았을 것이다. 사주를 자녀궁으로 보는데 화는 자녀궁의 인성에 해당하고 모친에 대항하니 화가 왕함으로 엄마를 닮았다는 거다. 어머니 자리에 들어선 거니까 자식은 미래가 유망하고 공부도 비교적 잘하여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그러나 신체 건강상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니 특별하게 심장, 폐, 호흡기 계통, 비위계통 질병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심장, 폐, 호흡기, 토금, 화토금의 문제죠. 이게 빙가류와 수산물을 먹지 말아야 하며 만약 먹게 된다면 위장의 질병과 설사, 복통 등의 질병에 걸리기 쉽다. 효인은 총명을 대표하는 것이고 공부를 의미하는 거니 자녀궁에 효신과 인성이 있다는 것은 자녀가 총명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다. 시주의 기축을 말하는 거네요. 시주는 자녀궁으로 자녀를 대표하는데 명국 중 토가 매우 왕하고 모두 자녀궁에 집중되어 있으니 다각도로 살펴보면 바로 자녀의 신체상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체 토부위에 맞죠. 토왕하니까 토를 극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토가 극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토가 설하는 것인 화에 문제가 생기고 토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토가 생하는 게 과하니까 금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러는 거겠죠. 일생의 운로 2세 대운으로 시작으로 해서 2에서 12세 무호대운으로 이 운은
기신운에 들어가니 가정이 빈곤하고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또 자신의 신체는 병이 많고 상처가 많은 재난의 시기이다. 1974년 갑인년 7세에 자신에게 병상 재난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저기 무신년이라서 갑인이면은 무토를 연간 무토도 극하고 모든 토를 극하고 합하고 하죠. 갑인년이.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목은 또 축을 합해가지고 목화시켜 버리니까 축토도 다 날아가서 나의 인성들이 다 날아간 거죠. 그리고 1974년 갑인년은 인목이 용신 신금을 충하니 일주에게 질병이 발생하고 용신이 연주에 있으며 일주의 운한이 바로 연주를 지나고 있으니 분명 큰 재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세에서 22세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어린 시절보다 좋다는 것이다. 해석 인성운으로 흐르니 일주를 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팔자에 효신이 양쪽에 투관하니 이러한 의미는 첫째 생모와 계모 혹은 양모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의모라도 있을 것이다. 22세에서 32세 경신대운은 기란대운이다. 이 대운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대운에 속한다. 1991년 신미년은 처궁을 충동하니 이 해는 24세에 해당하고 결혼하기 좋은 연령이니 이 해에 결혼을 하였을 것이다. 일찍 결혼하셨네요. 1992년, 1993년은 계유년으로 비견이 도우니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다. 그러나 금전적으로는 돈을 좀 쓰는 운이다. 1994년 갑술년 겉으로는 낙관적이나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다. 집을 사서 이사하는 운이다. 갑술년은 그의 집을 사서 하는 것은 갑은 정제요. 술은 정인이니 제극인 운에 집을 사는 게 많죠. 이에 집을 사서 이사하는 명리상의 이유는 유년 간목 재성이 시간 인성 기토와 합하여 오니 재성이 인성을 동하게 하는 것으로 인성은 바로 집을 대표하며 또 유년직이 술토도 인성으로 집을 대표한다. 일지 인성과 상형으로 동하게 되니 돈을 써서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한다는 징조이다. 1996년 병자년이 순탄하게 풀려나가는 해다. 1997년 정축년 천간에 살성이 동하고 지지의 인성이 모두 업무나 직업의 별에 해당하니 이 해에 분명 승진하였을 것이다. 1998년 무인년은 역마성이 유년지지에 오고 또 연지와 대운의 지지를 충동하게 한다. 연지와 대운지지 신금은 일주의 근에 해당한다. 근이 충동을 당하니 반드시 이동을 의미한다. 유년천간에 정인이 투출하고 정인은 업무를 대표하므로 이 해의 업무를 위해 먼 곳으로 나아가거나 외주로 출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1999년은 평평하다. 묘목은 명국의 지지를 인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크지 않다. 1920년 경진년은 운이 바뀌는 해이다. 신유대운으로 들어간다. 일생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경진년은 천간에 경금이 겁재가 투관하고 대운이 또 비겁운으로 해당하니 구설 시비가 발생하는 해이다. 유년직이 토는 진토로 인성에 해당하고 대운지지 유금과 합을 하니 직장으로 인한 경쟁 쟁투의 상으로
불안한 일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조정되는 상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